요즘 국제 뉴스 좀 보셨다면 평소엔 거의 나오지 않던 지명이 자꾸 눈에 들어올 거예요.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린란드가 뉴스에 나오는 방식이 되게 특이하다는 거예요. 그냥 북극의 섬 정도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 발언이 나오고 유럽의 강한 반발이 붙고 거기에 관세랑 안보가 한 문장 안에서 같이 튀어나옵니다. 이 조합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이건 이제 지리 이야기가 아니라 국제 정치 이야기다 라는 신호죠. 트럼프는 그린란드가 미국 국가 안보에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미국이 이 지역을 소유하거나 최소한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처음 들으면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죠. 또 트럼프다운 말이네. 그냥 관심 끌려고 던진 거 아니야? 그런데 발언 이후에 이어진 흐름을 보면 이건 즉흥적인 농담이라기보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압박하고 협상하는 구도를 형성하는 이 패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보다 이 질문 하나로 가보려고 합니다. 왜 하필 지금 그린란드일까? 트럼프의 발언을 정리하면 세 가지예요. 첫째, 그린란드는 미국 안보에 꼭 필요하다. 둘째, 그걸 지키려면 미국이 소유하거나 통제해야 한다. 셋째, 유럽이 협조 안 하면 관세 같은 경제 압박을 실제로 쓰겠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발언 내용 자체보다 발언의 순서입니다. 트럼프는 병력 배치, 군사 옵션부터 꺼내지 않았어요. 관세부터 꺼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관세는 즉시 실행 가능한 현실 비용이라는 겁니다. 군사는 엄청 큰 결심이 필요하죠. 동맹국 상대론 특히 어렵고요. 반면 관세는 대통령이 말을 꺼내는 순간 시장이 흔들립니다. 기업들이 먼저 걱정하고 유럽 정치인들도 부담을 느낍니다. 즉 관세는 안보 이슈를 경제 이슈로 현실화하는 버튼이에요. 그리고 트럼프는 관세를 검토가 아니라 100% 실행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반면 무력에 대해선 노코멘트라고 했죠. 이 조합이 되게 트럼프답습니다. 확정 비용으로 압박하고 위험은 열어두는 방식. 상대가 스스로 계산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트럼프가 굳이 그린란드를 택한 것도 정치적으로 좋은 표적일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지지층에겐 강한 리더십 메시지, 유럽엔 미국이 더 큰 판을 쥐고 있다라는 메시지, 협상 테이블에선 이 정도로 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 그러니까 이 발언은 그린란드 자체보다 동맹과 거래하는 방식을 보여주는데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안보 이야기하면서 왜 군사가 아니라 관세지? 여기서 트럼프가 하고 싶은 건 전쟁이 아니라 협상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관세는 상대에게 지금 당장 손해가 생긴다는 감각을 줍니다. 특히 유럽은 이게 더 아파요. 왜냐하면 유럽 정치의 약점 중 하나는 국가 안보보다 경제 체감이 훨씬 빨리 정치에 반영된다는 점이거든요. 안보는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수출이 흔들리면 기업, 고용, 지역 경제가 바로 흔들립니다. 트럼프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군사 옵션은 말 끝에 남겨두고 먼저 경제 비용을 확정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과거에도 반복됐다고 했죠. 트럼프 협상에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상대가 싫어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꺼내. 그런 다음 그걸 피하려면 딜을 하라고 압박하고 딜을 하면 본인이 성과를 가져갑니다. 즉 관세는 목적이 아니라 협상의 문을 여는 지렛대입니다. 여기서 심층 포인트 하나 더. 관세를 먼저 꺼낸다는 건 그린란드 문제를 국제법의 언어가 아니라 거래의 언어로 끌고 가겠다는 뜻이기도 해요. 국제법의 언어로 들어가면 절차, 정당성, 규칙이 중요해집니다. 근데
거래 언어로 들어가면 얼마냐, 뭘 주면 되냐, 누가 손해냐가 중심이 되죠. 즉 트럼프는 법정이 아니라 시장으로 무대를 옮기고 있는 겁니다. 그린란드는 갑자기 발견된 땅도 아니고 주인이 없는 땅도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이누이트가 살아왔고 덴마크의 통치를 거쳐 지금은 자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린란드가 단순히 덴마크의 지방이 아니라 정치적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냉전기로 오면 그린란드의 위상이 확 바뀝니다. 북극은 미사일 최단 경로였고 미국은 그린란드의 조기 경보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즉 미국이 처음 관심 가진 게 지금이 아니다. 그린란드는 원래부터 미국 안보체계의 일부였어요. 그럼 또 질문이 생깁니다. 이미 기지도 있고 이미 운영도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소유라는 말까지 꺼낼까? 이게 바로 다음 장의 핵심으로 이어집니다. 왜 지금이냐의 답은 한마디로 북극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은 더 이상 막힌 공간이 아니라 열린 공간이 됐어요. 공간이 열리면 다음에 4가지가 따라옵니다. 첫 번째는 항로가 열립니다. 두 번째는 군사활동 반경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원 접근성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경쟁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특히 러시아는 북극에서 항로, 기지, 군사력으로 존재감을 키워왔고 중국은 북극 근접 국가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경제, 과학, 외교적으로 발판을 늘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입장에서 불안한 건 이런 거예요. 북극 전체가 중요한데 우리가 안정적으로 손에 쥔 플랫폼이 생각보다 적다. 그린란드는 그 플랫폼 중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정치적으로 안정적이고 미국 운영 경험도 오래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보는 그린란드는 섬이 아니라 북극 통제의 레버에 가까워요. 그리고 지금이라는 타이밍은 북극이 중요해진 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는 구도가 더 강해진 시점이기도 합니다. 즉, 그린란드는 단독 이슈가 아니라 미중 경쟁, 북극 경쟁, 동맹 재편, 이 흐름이 한 곳에 모인 결과라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소유라고 한 말, 정말 그 뜻일까요? 소유라는 단어가 왜 거칠게 들리냐면 국제정치에서 영토는 거래가 아니라 주권의 언어로 다뤄지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소유를 법적 소유권 이전으로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유는 사실상 완전한 통제를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군사적으로 운영하느냐, 누가 항로 규칙을 정하느냐, 누가 핵심 인프라에 접근하느냐, 누가 최종 결정을 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땅을 사겠다는 말이라기보다 그린란드 주변에서 결정권을 미국이 가져야 한다는 선언에 가깝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반론이 있습니다. 통제권을 요구하는 순간 동맹은 동맹이 아니라 종속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유럽을 예민하게 만드는 지점이고 유럽이 민감한 이슈는 단순합니다. 상대가 러시아나 중국이면 위협으로 규정하고 단결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가 미국이면 이게 훨씬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유럽 안보의 핵심 축이기도 하니까요. 덴마크는 나토 회원국이고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선 이런 공포가 생깁니다. 동맹국의 영토를 대상으로 압박이 가능하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다음은 누구든 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유럽이 불안해하는 건 그린란드 하나가 아니라 동맹의 운영 방식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동맹은 원래 공동의 위협을 같이 막자는 약속인데 이게 내가 더 필요하니까 더 내놔로 바뀌면 동맹은 신뢰가 아니라 비용 계산의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대체 수단을 찾게 만들어요. 덴마크가 그래도 똑똑했던 지점은 트럼프의 안보 프레임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린란드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미국을 자극만 합니다. 대신 덴마크는 맞아, 중요해. 그럼 이건 나토 임무로 강화하자.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상대의 논리를 인정하되 결론은 다른 곳으로 끌고 가는 것. 여기서 덴마크의 목표는 미국이 우리를 압박 못하게 하자가 아니라 미국의 압박을 동맹의 규칙 안으로 되돌리자입니다. 한마디로 전장을 바꿔버린 거죠. 트럼프는 거래의 언어로 끌고 가려고 하고 덴마크는 규칙의 언어로 되돌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 사건의 핵심 대립이에요. 트럼프가 말하는 관세는 빠릅니다. 눈에 보이고 당장 효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게 동맹을 상대로 반복되면 부작용이 커집니다. 첫째, 신뢰가 떨어지고, 둘째, 동맹국은 대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셋째, 미국의 장기 영향력은 오히려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즉, 관세는 단기 레버로는 강력하지만 장기 지배의 수단으로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유럽이 미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논의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구조 때문입니다. 결국 관세 압박은 상대의 선택지를 당장 좁힐 수는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상대가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누가 이기냐 지냐보다 국제 질서가 어떤 방식으로 굴러가느냐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정리해보면 그린란드는 사고 파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분명히 사람이 살고 있고 역사도 있고 자기들 나름의 선택과 미래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린란드는 그 자체보다도 다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맹이라는 건 과연 뭘로 유지될까요? 서로 믿고 쌓아온 약속일까요?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계산서를 꺼내드는 관계일까요? 북극의 가치가 커지는 시대에 힘이 앞서게 될지 아니면 규칙이 그 힘을 관리하게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유럽만의 이야기도 그린란드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동맹국의 관세와 압박을 함께 쓰는 방식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그린란드는 멀리 있지만 동맹을 신뢰가 아니라 거래로 다루는 방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트럼프가 또 무슨 말을 했다로 끝낼 게 아니라 앞으로 국제정치가 어떤 방식으로 굴러갈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서게 될 것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린란드는 지금 그 질문이 가장 먼저 던져진 장소라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